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린 순원과 국민당. 그러나 당시 군벌들의 각축장이었던 시대였기에 힘이 부족했던 순원은 소련의 지원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공산당을 받아들이며 1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죠. 이때 마오쩌둥도 중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 2차 북벌과 이어지는 중원대전으로 장제스와 국민군은 공산당에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때를 기회삼아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노동자에게는 먹을 음식을, 농민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군벌을 타도한다 라는 구호로 중국 인민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차 국공합작 시 300명이던 공산당은 국민당 등 뒤에서 수만 명의 세력으로 성장하죠. 그러나 순원이 죽고 난 뒤 이 공산당이 너무 싫었던 멸공의 화신 장제스는 공산당을 버리고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국공결렬로 국민당에게 팽당한 공산당은 공산혁명을 위한 방법으로 봉기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한 붉은 군대인 홍군을 창설, 난창에서 1927년 8월 1일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실패.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야 성공했구나. 9월 9일에 호북, 호남, 광동, 광서에서 또 폭동, 또 실패. 공산당과 마오쩌둥은 병력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진강상 3만촌으로 들어가서 폐잔병을 재정비합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혁명의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결의하며 이를 3만 개편이라고 하고, 여기서 무력투쟁을 모토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산 세력을 진강산으로 불러 모았죠. 산이 험하고 곳곳에 농지가 있는 진강산은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식량 보급이 가능한 무력투쟁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을 당대표로 주더를 군사령관으로 하고 린비아오와 평더와이는 장군이 되어 농농혁명군을 결성합니다. 이때 덩샤오핑도 있었죠. 근데 이 전우들을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때 다 숙청하는 건 안 비밀. 아무튼 이 진강산 주변 근방에서 치고 빠지는 유격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과 성의 경계와 산악지대에서 이 유격의 근거지를 점차 넓혀갑니다. 소비에트와 코민테른의 지원, 거듭된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 공산당 기본 패시브 스킬인 포퓰리즘과 선동으로 공산 세력은 점차 커집니다. 그러나 이 세력은 덩치만 커졌지 각 유격 근거지끼리 연합이 되지도 않았고, 병력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1929년 홍군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공산당의 군대로 개편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적 인기와 세력 확충을 위해 지주에게 쌀과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3대 기율까지 만들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민심을 얻으려 노력했죠. 장제스가 북벌을 할 때마다 뒤에서 계속적인 유격전을 실시하며 동시에 대중 친화 노선을 걸어갑니다. 그러던 1932년 12월 중원 대전이 끝나고 마침내 북벌을 마무리 지으며 천하통일을 완성한 장제스. 바로 공산당 때려잡기, 즉 소공작전에 돌입합니다. 국민당은 장제스가 직접 키운 황푸 군관학교 출신의 우수한 장교들, 독일제 우수한 무기, 북벌을 하며 흡수한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공산당 때려잡기는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치고 빠지는 벌처 작전으로 대응합니다. 정면 충돌은 최대한 피하고 적을 유인해서 타격, 섬멸하는 유적 시민 작전을 펼칩니다. 이 작전으로 1, 2차 국민당의 소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그러자 빡친 장제스는 자신이 직접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1931년 7월 1일 3차 소공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공산당 홍군은 산악지대에서 매복하며 국민군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습, 국민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합니다. 장제스는 재차 공격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본이 통수를 칩니다. 일본 관동군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1932년 1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 3월 만주국을 설립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만주국 황제로 옹립하며 결국 만주를 꿀꺽해버리죠. 그러자 장제스는 하는 수 없이 난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제스가 물러서자 1931년 11월 공산당 전국 대표회에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설립합니다. 후난, 후베이, 안후이, 간수, 장시성의 오지의 점조직처럼 흩어져 존재했죠.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화민국과는 별개인 다른 국가로 자체적인 화폐를 통용하고 세금도 걷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화 소비에트는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마오쩌둥보다는 소련 유학생 출신인 볼셰비키, 왕민과 보구를 좋아했죠. 이 국제파는 마오쩌둥의 게릴라전에도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소련이 무기도 주고 전술훈련도 시켜주는데 왜 못 이기느냐? 우리 홍군은 능력이 된다. 마오쩌둥과 국내파가 의지가 박약하고 노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때 마오쩌둥의 입지는 잦았습니다. 그러나 홍군의 전투력은 좋아지죠. 그동안의 전투 경험과 노획한 무기, 공산 선전으로 가세한 농민들로 홍군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전에 오합지졸이 아니었죠. 홍 4군은 10만, 홍 2군은 3만, 홍 8, 10, 16군도 각각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제스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1. 만주국을 공격하여 일본과의 전쟁을 한다. 외세 침략을 저지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2. 홍군을 공격하여 공산당을 박살낸다. 내부의 안정. 장제스는 멸공의 화신답게 먼저 국내를 안정시키고 후에 외세를 막아낸다 라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호북, 하남, 안위, 호남의 홍군을 섬멸하려는 4차 소공작전을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단기전으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했죠. 60만의 병력에 군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산당과 홍군을 포위해갔죠. 주더와 펑더화이가 분전하긴 했지만 국민당의 포위 공격으로 홍군은 패배를 이어갔습니다.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 딸피 상황의 공산당. 그러나 만주국의 관동군이 산해가를 넘어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화북 지역이 위험해지자 어쩔 수 없이 국민군은 일본군의 남하를 막으러 철수하고 공산당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저도 농촌 지역에서의 공산당 인기는 높아지고 세력은 확대됩니다. 중국 민중들이 보기에 장제스와 국민당은 군벌 시대가 끝났는데도 일본군이 만주를 먹었는데도 같은 중국인들끼리 싸우려고 하고 공산당은 자신들에게 잘 대해줬거든요. 거듭된 패배와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여론, 4번의 소공작전 실패로 국민당과 장제스는 몸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 9월 5차 소공작전을 실시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계획하죠.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